자, 이슈 3합 두 분과 함께합니다. 신유진 변호사, 김필성 변호사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2025년 새해가 밝았으니까요. 자, 좀 애도 기간인데 이거 조금 불편하기는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새해 인사 한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리 신 변호사님부터. 아, 네. 요즘에는 진짜 네. 안녕하세요라는 말 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좀 나라의 상황, 네. 플러스 또 항공기 여객 사고가 정말 이게 현실인가 싶을 상황이 계속 펼쳐지니까 맞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해가 밝았는데 새해에는 하나씩 이런 것들이 해결되는 날로 펼쳐지기를 정말 간절히 기원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김 변호사님도 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새해 인사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인데요. 네. 정말 진심으로 올해는 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불행한 일들이 많았고요. 예. 아직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는데 마무리 잘 돼서 올해 이제 끝날 때쯤이면 야, 근데 올해는 좀 괜찮았다라는 말이 나오는 그런 한 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은 좀 좋았던 해다 이런 네. 생각이 들 연말이 됐을 때 오늘 거의 첫날인데 이제 네. 365일 후에는 좀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자, 공식 질문 해보겠습니다. 두 분께서 한 주 동안 관심을 가졌던 이슈, 뉴스 어떤 게 있을지요? 예, 저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제가 어제 제가 동대구를 들렀는데요. 동대구역이요? 네, 동대구를 들렸는데 대구 아시겠지만 가셨군요. 네, 동대구역에 이제 얼마 전에 홍준표 시장님께서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을 세웠잖아요. 네. 여러 이야기가 많아서 제가 직접 봤습니다. 네. 직접 봤는데 이제 좀 가장 말이 많은 게 물론 뭐 박정희 동상 자체가 좀 말이 좀 있지만 뭐 네. 적절하냐. 이제 저 동상의 얼굴이 과연 박정희의 얼굴인가에 대한 논란이 좀 있잖아요. 아시겠지만. 근데 제가 직접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전혀 안 닮았고요. 예, 설마요. 네, 전혀 안 닮았고요. 여기 지금 이제 띄워놓으셨네요. 얼굴이 홍준표 철거민원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 와. 네. 와우. 그냥 실제로 보니까 아무런 설명이 없어도 홍준표 시장님이시더라고요. 안경만 안 써는 홍준표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박정희 대통령의 동상을 세우는 것 자체가 논란이 있다는 걸 넘어서 저건 좀 과하지 않으셨나.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합쳐놓은 것 같아요. 틀은 박정희를 해놓고 거의 세부 묘사들은 입모양이나 눈이나 이런 거는 홍준표 시장 그러니까 사진만 봐선 저도 이제 섞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감이 어땠습니까? 가서 직접 보니까 똑같아요? 그냥 홍준표 시장입니까? 그러니까 설명하지 않아도 어디서 봤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이제 홍준표 시장이 항상 이제 안경을 끼고 다니시니까 예. 안경 안 낀 모습은 뭐 사실 낯설긴 합니다만 예. 그냥 저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굳이 저러실 필요가 있었을까? 그리고 여기 지금 사진은 안 나오는데 좀 약간 멀리서 찍으면 네. 저 동상 뒤에 박정희라고 하고 이제 대통령 이렇게 써놨거든요. 몇 개부터 몇 개까지. 저것도 홍준표로 쓰고 싶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놀라울 정도로 닮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거 만약에 만들러 지시하면 만드는 사람들이 알잖아요.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상하나요? 아니 이미 뭐 얼굴에 대해서 여러 번 제가 봤을 때 여러 번 수정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좀 이렇게 뭐 웃는 모습으로 한번 해봐 뭐 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안 닮았어요. 그래서 이랬을 수도 있겠네요. 네네네. 자기랑 똑같을 때까지 계속 수정은 바꾸라. 거쳤을 것이다. 수정하면서 저렇게 얼굴이 된 것이고 계속 여러 차례 수정이 되니까 이렇게 더 이상은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의 지금 놀랍습니다. 최종본입니다. 저도 뭐 대구 출신이라서 대구 자주 가는데 가서 한번 보려고요. 저도 이제 보고 싶어서 봤는데 정말 궁금해서 찾아가서 봤는데 그러니까 뭐 이게 개인적인 감상이 아니라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뉴스가 나올 정도로 그리고 대구 시민들도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철거해달라. 홍준표잖아. 이렇게 얘기한다면서요. 예. 그래서 그 정도로.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신 변호사님이 주목한 뉴스 어떤 게 있을까요? 어제 대통령실에서 예. 네, 그 앞에 계시는 극렬 지지자들 편지. 향한 편지를 보냈어요. 네. 근데 이 편지 내용이 너무 놀라워서 맨 마지막에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이게 서명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도대체 이 내용이 정말 아직은 파면이 되지 않은 현직에 있는 사람인지
놀라울 정도의 내용입니다. 내용이 참 안에 뜯어보면 네.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운데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시민. 애국시민이요. 이 애국시민이라는 말이 지금 극우 유튜버들 사이에서 계속 애국시민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애국 보수 애국 시민이죠. 네. 네. 그런데 이제 본인이 실시간으로 유튜브 생중계를 보고 있다라는 내용을 씁니다. 예. 생중계를 보고 있는데 얼마나 수고 많은지.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이 이게 충격적인데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나라가 위험하다. 지금 계엄을 선포해서 내란을 일으킨 자가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것을 오히려 주권 침탈 세력이 누구인지 주권 침탈 세력 때문에 나라가 위험하다? 아니 본인이 지금 국가기관을 진짜 무력화시키고 무장한 군인들 병력을 네. 국회뿐만 아니라 중앙선관위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게 지금 다 드러난 이 상황에서 주권 침탈 세력 때문에 나라가 저거 저 보면서 네. 뭐 본인이 쓰진 않았겠죠. 누가 또 써주고 자기는 사인만 한 것 같은데 뭐 그걸 쓸 재능이 되는지 싶은데 아직까지 망상에 빠져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점점 더 심각해지고 지금 사실은 조금이나마 이성의 끈을 잡고 있을까 예. 하는 희망을 했던 사람들, 예를 들면 체포영장이 나왔기 때문에 뭐 자진 출두도 있고 뭐 출두라든지 예. 최소한의 이런 자신이 끌려가는 모습을 연출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겠나. 조금이나마 이성의 끈을 잡고 있던 사람들의 기대를 처참하게 무너뜨리는 내용입니다. 자신을 체포하러 오는 세력은 주권 침탈 세력. 준동. 자신이 주권인가요? 야. 이 주권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게 망상을 아직 버리지 못했다. 그러니까 정말 이런 상황이면 정말 앞으로도 문제인 거잖아요. 제가 사실 이제 예. 방송이나 이런 데서는 말을 좀 조심했는데 사석에서 저한테 물어보면 그 전에도 이 정권에서 말하는 국민은 김건희, 윤석열이라. 둘이다. 네, 둘이다. 그다음에 이들이 말하는 법치는 자기들 마음대로다. 그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주권은 자기들의 권력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면은 설명이 다 된다는 말을 제가 했었거든요. 딱 맞아떨어지네요. 제가 방송에서 처음 하는 얘기인데요. 네. 지금 나온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치환하면은 바로 이해되실 겁니다. 이분들의 생각은 예를 들어 지금 체포영장 같은 경우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위법한 것이고요. 네. 전부 그런 기준이에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주권 침탈이라는 게 주권이 본인으로 하면은 자신을 왕입니까? 왕이라 적었었지. 네, 왕이라고 적었었죠. 왕이네. 이게 그렇게 하면 다 이해됩니다. 정말. 자신이 곧 주권이다. 자신의 권력이 주권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지금 와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처음부터 그 전에 그런 용어들 많이 쓰셨잖아요. 그 말들이 사실은 다 그렇게 되면 모든 행동이 설명이 됩니다. 심지어 중앙선관위에 간 것이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함이다라고는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여론조사 오늘 어젠가 단독 보도 나왔었죠. 네.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조작한 거 찾으러 간 거라는 네. 열심히 직원들 지금 잡으러 갔다는 자신의 거잖아요.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거는 예. 이거는 지지율을 조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 자신의 지지율이 이렇게 낮게 나올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플러스 여론조사도 중앙선관위에서 하는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위원들을 잡아야 된다. 네. 그런 명단을 내려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합법적으로 돌아가는 모든 일에 자신들은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건 위법인 거예요.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으면 이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는 것이죠. 불법이라는 거죠. 참 무섭기도 하고 왜 저런 괴물 같은 사람이 우리 리더가 됐는지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민주주의의 허약성, 예. 특히 이제 민주주의가 기본적으로는 뭐 여론과 뭐 이런 올바른 여론 형성 이런 것들이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런 여론 형성에 있어서 공론장이 제대로 우리가 작동하고 있는 것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일부 왕자 쓰고 나올 때부터 정상이 아니다, 이상하다 했고 또 집권 초기 때부터 계속 들었던 무속이나 자기
경로하고 격정적으로 지 맘대로 운영하는 거를 소문들이 다 났었거든요. 또 그 지근거리는 사람 다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정신 나간 행동들 하는 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끌고 왔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란 자가 아무리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아무리 뭐 경제, 외교 아무 것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본인 한 명으로 인해서 저자 한 명으로 인해서 나라 시스템이 있는데 시스템이 설마 붕괴되랴라는 어떤 그런 아니라는 생각에서 그냥 자신들의 세력을 옹립하기 위해서 저자가 필요하다면은 그자도 괜찮다라고 했던 세력들 아니면은 설마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시스템이 허술하지 않아라고 생각했던 아니란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저자를 대통령이라는 직에까지 올리고 그리고 이 지경까지 만든 거죠. 네. 네. 좀 전에 우리 이제 사위 좀 얘기를 했었는데 좀 눈에 띄는 사위자가 김태규입니다. 김태규. 아, 저 사람 이 사람이 뭐 국무위원 급이긴 급이죠. 방통위원장 대행이니까. 본인도 사표를 냈어요. 왜 사표 냈습니까? 이 사람 뭔데요? 사실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요. 예. 이제 꼭지로 들어가 있기도 양이 좀 될 것 같아서 예, 좀 많이 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예. 이 부분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뉴스를 보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한겨레 뉴스 이런 지금 나오고 있죠. 왜 우리랑 협의도 없이 언쟁 최상목 내가 사퇴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네. 여기 제목입니다. 여기 제목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김태규는 말입니다. 네. 김태규 씨는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고요. 직무대행입니다. 예. 국무위원이 아닙니다. 네. 아니고 이제 정부조직법상 나가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만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방통위원장이 그렇고요. 차관급이잖아요. 차관급인데 예. 이제 장관 대행을 해가 간 거잖아요. 예, 간 거죠. 간 건데 이제 예. 그래서 이분이 직무대행으로 갔는데 이분이 그 최상목 부총리자,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행정부 서열 3이죠. 경제부총리자 대통령 직무대행한테 왜 우리랑 협의하지 않았냐고 언성을 높였다는 이게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 단어. 근데 이야기를 하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자기가 사퇴하겠다고 얘기했다. 눈시울을 붉히면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이 상황이 그러니까 직무대행이 너는 권한대행밖에 안 되니까 하지 말라고 얘기했다는 건데 그 직무대행이 아니라 본직이라고 하더라도 가서 발언권 좀 주세요 해서 발언할 수 있는 지위만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국무회의가 개판이라고 했습니다. 개판을 표현을 썼는데 제가 개판을 쓸 수밖에 없어요. 개판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네. 저기 법도 없고 원칙도 없고 위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기서 이렇게 시끄럽게 또 해서 항의하고 나서 이거를 김태규가 나와서 자랑스럽게 이랬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사표 던졌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 김태규가 이 사람은 지금 판사하다 온 사람입니다. 네. 부장판사를까지 했다고 하는데 맞아요.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부장판사를 한 거고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법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국무회의에서 이난질을 쳤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도 없고 이 사람 말대로라면 여기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별다른 제지를 한다거나 당신 그러면 안 돼라고 지적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좀 이후에 요 뉴스 이후에 최상목 권한대행 쪽에서 그러니까 그것도 기재부 쪽에서 나와서 이 사람이 직접 한 것도 아니고 기재부 쪽에서 아 그런 건 아니었고 원칙대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거를 저기 얘기를 들어보면은 강하게 그걸 제지하거나 아니면 경고를 주거나 한 것 같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제 전부 지금 이 정부에서 요직에 있던 사람들이고요.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많이 들어보신. 네. 그동안 국무회의와 대통령, 그러니까 특히 이제 대통령실이나 그 저기 행정부 고위 이 간부들이 법과 질서를 뭘로 생각하고 해온 건가? 저도 사실 놀랍습니다. 지금 김태규라는 사람은 어쨌든 이 사람이 제대로 되면 여기 국무회의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자기 입장에서 국무위원들과 부총리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평상시에 우습게 보였으면.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 정체가 지금 이제 뭐 쿠데타 벌어지고 이런 일이 지금 여기까지 왔지만 네. 그 이전부터 나라가 법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었다는 걸 반증하는 거라고. 맞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에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급인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와가지고 소리 지르고 네가 내가 나가버린다고 이게 완전히 지금 말씀했지만 정말 이게 개판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주목할 만한 거는 네. 자기는 사표를 갖고 다녔다. 네. 사직서를 갖고 다녔기 때문에 바로 제출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시기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소리는 한번 내서 이 시기를 본 게 아닌가. 그래서 여기서 퍼포먼스를 해줘야 또 이제 윤석열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모양새가 될 테니까 자신은 이제 이 타이밍에서 낼 때다. 그 시기만 보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또 퍼포먼스다. 퍼포먼스다. 그렇게 좀 보여요. 자, 뭐 아직도 대통령이나 그쪽 사람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 아닌가? 뭐 저는 조심스러운 강하게 얘기지만 연결돼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다 공범 같아요. 저는 네. 자꾸 그런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체포가 빨리 된다, 구속이 된다 그러면 비서진이나 내각의 관련자들도 이 내란의 관련자들도 반드시 조사를 해가지고 1이라도 관계 있는 사람들은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생각 들고 그래야지 이런 짓거리를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막상 계엄 선포 사실을 군인들도 그 전에 다 네. 알았던 군인들 다 실무를 수행했던 군인들조차도 국회 나와서는 방송 보고 알았다. 네. 발표하는 거 TV 보고 알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금 이자들도 어디까지 관여되어 있을지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을 뿐이지 네. 관여 정도를 반드시 수사를 해서 따져봐야 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군인들하고는 다 지금 구속이 돼 있는데 네. 이 윤석열 그렇게 뭐 지금 저런 사람이 비서한테 그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이게 비서실장이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게? 지금 현재 지금 밝혀진 것만 해도요. 네. 적어도 당시에 이른바 국무회의인지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네.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전부 중요인무 종사로 봐야 됩니다. 봐야 됩니다. 봐야 됩니다. 이건 판례도 그렇고요. 네. 지금 한덕수 총리도 총리 자기 말로 자기가 소집했다고 얘기하는데 네. 국무회의 소집 권한은 대통령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집 절차부터 틀렸고요. 네. 그리고 그거를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이게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계엄이 성공해서 저쪽이 이제 권한했는데 성공했다. 네. 그러면 그 당시에 모였던 그 회의는 당연히 국무회의를 처리했을 겁니다. 그렇죠. 성공했으면. 네, 했으면.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쿠데타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 외관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 회의가 소집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그 쿠데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 거고요. 협조한 사람이 성공했으면 협조가 된 거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당시에 계엄령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봐야 된다니까요. 예, 다. 그러니까 그렇기 봐야 때문에 돼요.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은 거기서 반대를 했든 모르겠든 간에 그 외관을 만드는데 도와준 사람이고요. 맞습니다. 그 내란죄는 그 특성상 그 내란죄 성립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했으면 전부 정범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단순히 그냥 부하 수행 수준이 아니라 그 친위 쿠데타의 정당성에 대한 중요한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는데 협조했기 때문에 중요임을 정서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당시에 지금 여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국무위원부터 시작해서 여기 뭐 관련돼서 실무했던 사람들은 전부 내란죄의 중요임을 종사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최상복 이분도 들어갔다면서요. 이분 뭐 F 용지 받아가지고 입법부 해산하고 예비부 빼고 새로운 입법부 만든 돈 마련해 오라. 그거 받았다면서요. 예, 그거 받고는 자기는 그거를 뭐 제대로 안 받다고 뭔 주장하고 소리를 있지만 합니까? 그걸 받아서 차관을 줬다고 하던가요? 그러면 말 그러니까 그거 이제 지시한 거잖아요. 지시한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만 해도 최상복 지금 권한대행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수사만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 사실 이분들은 그 지금 이제 구속되어 가지고 기소되고 있는 네. 그런 그 지휘관들, 군인들에 비해서 절대 낫지 않습니다. 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알고 좀 볼 필요도 있고 이분들도 이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맥락에서 지금 하는 짓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반대하고 뭐 임명하면 안 된다 그러고 사표 낸다고 그러고 민주당 말처럼 내란에는 입도 뻥 못하지만 이러니 갑자기 사표 낸다고 하는 게 참모들 이것들이 정상이냐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자신도 네. 사실 내란의 관여자잖아요. 관여자. 그렇죠. 그 A4 용지를 받아서 관여자죠. 전달을 하면서 국보위 같은 거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비상입법기구를 예. 만들려고 했던 그런 수행자 중에 한 명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지금 와서라도 면책이 될 수 있을까? 그렇지만 면책이 된다 하더라도 아니 면책을 그 최상목 권한 대행은 계산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자신은 즉시 탄핵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즉시 탄핵 자체를 막고자 2명을 임명했는데 1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즉시 임명하겠다고 했거든요. 예.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했던 여야 합의라고 이야기했던 뉴스 보도가 아예 캡처가 돼서 나와 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예.
22일에 이렇게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 합의했습니다라는 것이 다 캡처가 돼서 남아 있기 때문에 네. 그 화면을 보고 확인이 됐으면은 지금이라도 당장 임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